안녕하세요. 문군사입니다. 오늘은 음식물의 소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환형동물의 일종인 거머리는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논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거머리 한 마리를 잡아다가 조그만 나뭇가지를 그 입속으로 집어넣었다가 당기면은 우리의 양말을 뒤집듯이 거머리를 손쉽게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거머리를 뒤집어 보면 거머리의 몸속이라고 생각했던 내부가 사실은 몸의 바깥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이론적으로는 거머리처럼 안팎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내부라고 생각하는 입으로부터 항문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소화기관들, 즉 위와 대장, 소장 등등의 표면은 사실은 우리의 피부와 아주 비슷한 외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이 뚫린 대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음식물을 씹어서 삼켜서 위에 넣었다고 해서 몸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또 다른 외부인 위장에 도착한 것에 불과합니다. 소화기관의 표면은 몸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문과 같은 통로이지 진정한 내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각각 활동하던 또 다른 생명체들입니다. 각 생명체들은 자기 고유의 단백질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체들의 고유 단백질 정보는 그 자체로는 우리가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씹어 삼키는 본질적인 의미는 다른 생명체의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완전히 분해시키는 행위입니다. 다른 생명체의 고유 정보를 분해하여 재료화한 후 흡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소화라고 부릅니다. 생명체의 기능을 지탱해 주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종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9종이고 나머지 11종은 비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생물의 종에 따라 다릅니다. 즉, 사람과 개의 필수 아미노산은 다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몸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외부로부터 흡수해야만 합니다. 이에 비해서 비필수 아미노산은 몸속에서 제조가 가능합니다. 이 아미노산들의 조합이 각각 단백질들의 구조 정보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섭취한 다른 생명체의 고유 정보인 단백질은 단백질인 채 그대로 몸속으로 흡수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섭취한 여러 생명체들로부터 온 단백질들은 우리의 위 속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서 소화관 벽을 통과해야 비로소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족발을 된장에 찍어서 마늘을 얹어서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족발에서 분해된 아미노산과 된장에서 분해된 아미노산과 그리고 곁들여 먹은 마늘 등 다른 여러 종류의 음식물에서 분해된 아미노산들이 서로 뒤섞여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이때 음식으로 섭취한 특정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몸속에 흡수되어 동일한 단백질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몸속의 특정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의 특정 단백질을 먹는 것은 정말이지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속의 콜라겐을 형성하기 위해서 콜라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돼지 족발을 먹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은 세포와 세포 사이의 틈을 채워주는 단백질입니다. 물건을 포장할 때 흔히 쓰는 뽁뽁이 완충제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콜라겐은 그 뽁뽁이 완충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피부 탄력은 이 완충제인 콜라겐이 담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야식으로 먹은 돼지 족발의 콜라겐은 소화기관 안에서 소화효소의 작용으로 잘게 쪼개져 아미노산의 형태로 흡수됩니다. 콜라겐이 아니라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것입니다. 이 아미노산은 우리 몸속에서 새로운 단백질의 합성 재료가 됩니다. 돼지 족발 콜라겐 유래 아미노산이 우리 몸의 콜라겐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족발에서 흡수된 거의 대부분의 아미노산은 콜라겐이 되지 못합니다. 콜라겐이 포함된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 피부 속에 콜라겐이 듬뿍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탱탱해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콜라겐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몸에 바른다고 해서 화장품 속의 콜라겐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 피부를 탱탱하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콜라겐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피부는 손상을 입히기 전에는 다른 생명체의 정보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우리의 피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얼굴에 뿌리거나 바르는 화장수가 피부를 통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생명체의 몸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보가 완전히 해체되어야만 합니다. 생명체의 외부는 해체되지 못한 정보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어벽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떤 정보라도 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생명체의 몸은 그 생명체가 먹은 음식물에서 온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들판에서 풀을 뜯으며 자란 소와 축사에서 사료를 먹으며 자란 소는 먹는 음식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 소의 구성 성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옥수수 한 가지만 먹고 자란 소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그 소는 옥수수가 소라는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어쩌면 옥수수 그 자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횟집에 가면 양식 횟감과 자연산 횟감의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가두리에 갇혀 일생 사료만 먹은 광어와 자연 상태에서 온갖 먹이를 섭취한 광어는 겉모양만 같을 뿐 성분 구성이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은 빠르게 분해되어서 배출되면서 음식에서 섭취한 분자들로 계속 대체됩니다. 몸은 끊임없이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히 분자적인 의미로 볼 때는 몇 달 전의 몸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몸입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인 것이죠. 이 반복이 멈춘다는 것은 곧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먹고 소화하여 흡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먹으면 좋을까요? 진정으로 몸에 좋은 음식은 각종 희귀한 보양식이 아니라 우리 몸이 생산해내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식물의 소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